안녕하세요. 필름앤 페스티벌의 황동미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영화 한 편과 그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던 어떤 프로젝트 마켓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69세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3년 반쯤 전에 개봉을 했던 작품이고요. 임선혜 감독이라고 하는 여성 감독의 데뷔 작품입니다. 제목 그대로 69세가 된 어떤 노인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랄까요? 우아함, 품위,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상업적이지 않다고 해서 영화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죠. 오히려 상업적이지 않지만 세상에다가 분명하게 할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고, 이 작품이 보여주는 우아함이라든가 품위, 그 다음에 품격, 거기에 더해서 연기자들의 앙상블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연기자들이 굉장히 빛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감독의 재능도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작품이기도 하죠. 근데 이 작품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작품이야말로 프로젝트 마켓의 어떤 수혜자이니까 이 작품을 통해서 프로젝트 마켓이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프로젝트 마켓이 뭘까요? 일단 영화제들이 어떤 그 상업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 그 다음에 예술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결합된 행사라는 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영화제의 산업적 측면이 마켓을 통해서 발현된다고 하는 얘기도 이미 여러 번 들으셨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마켓은 완성작 마켓이잖아요. 완성작을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떤 박람회처럼 부스를 열어놓고 그 안에서 완성작들을 서로 이렇게 뭐 주고받고 혹은 이제 거래를 하고, 이런 행사들이 이제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마켓에서 행해지는데, 그런 영화 마켓 다음에 프로젝트 마켓이라고 하는 행사들이 좀 같이 많이들 운영이 됩니다. 완성된 영화가 아니라 초기에 기획한 상태, 즉 프로젝트 상태의 영화를 선보이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시작은 로테르담 영화제가 운영하는 시네마트라고 하는 행사나, 아니면 미국의 IFP라고 해서 인디펜던트 필메이커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행사들이 좀 대표적이고 유명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약 20여 년 전에 부산에서 PPP라고 해서 부산 프로모션 플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산이 다른 국제영화제들에 비해서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완성작 마켓을 열기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프로젝트 마켓으로 어떤 산업적 기여를 시작해보자라고 했는데, 이미 이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독립영화나 예술영화계에서는 프로젝트의 존재를 이 프로젝트 마켓을 통해서 먼저 좀 알리고 투자자와 연결을 해주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성작 그 마켓하고 약간 다른 점이 주로 피칭 행사를 많이 해요. 피칭 행사가 뭐냐면 투자자나 배급사들을 쭉 불러 모아놓고 기획자들이, 감독이나 프로듀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죠. 프레젠테이션에서 얘 영화는 아마 만들어진다면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피칭을 좀 하면 이런 투자자들이 보고서 뭐랄까요, 투자할 대상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 행사에 붙여서 비즈니스 미팅이라든가, 혹은 중간에 이제 이게 기획되는 상태니까 요 기획 과정을 조금 더 이렇게 심화시키는 작업, 이런 것들을 좀 영화제에서 같이 제공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국내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현재 이제 APM이라고 해서 아시안 프로젝트 마켓, 그 다음에 부천국제영화제는 조금 거기 행사를 좀 더 크게 빌려서 뭐 한상영화학교 이런 것까지 붙인 상태에서 BIG라고 해서 부천 인더스트리 게더링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로 하고, 전주국제영화제도 전주 프로젝트,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들을 모아서 이렇게 피칭도 하고 뭐 상도 주고 이런 것도 합니다. 그리고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도 DMZ 닥스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행사를 별도로 열고요. 또 뭐 다른 영화제들도 많이 하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성과가 좋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프로젝트 마켓 중에 하나가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하는 피치 앤 캐치라고 하는 행사입니다. 이름 참 잘 지었죠. 피치, 그러니까 창작자들이 던지는 겁니다. 피칭을 하면 캐치,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집어드는 거죠. 내가 투자할 작품들을. 그래서 피치 앤 캐치라고 제목을 지어서 참 잘 지었는데, 요 그 서울국제 여성영화제의 피치 앤 캐치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일단 이렇게 응모를 받습니다. 나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 이제 내고 싶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일정한 수를 선발을 합니다.
극영화가 있고 다큐멘터리 섹션이 있고요. 그리고 선발된 그 프로젝트들은 일단 닥터링이라고 그래서 기성의 프로듀서들이 작품을 좀 이렇게 지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 작품의 기획 상황에서 서로 이제 교류를 하면서 뭐 창작자에게 이런 방향으로 좀 더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식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지원, 개발 과정에 대한 지원 작업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작품이 좋아진 상태에서 영화제 기간 중간에 투자자와 대중을 상대로 피칭 행사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행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상을 대상을 뽑아서 선정을 하고 시상을 하는 거죠. 다른 프로젝트들도 프로젝트 마켓도 그렇지만 피치앤캐치가 좀 선정작 중에 완성작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벌새 같은 영화, 두 번의 장례식과 한 번의 결혼식, 그다음에 차이나타운 이런 영화들, 그리고 69세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작품들이 피치앤캐치 출신 작품들이라고 이제 거기서 선정되어서 완성까지 이른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영화 69세 같은 경우에는 서울국제 여성영화제에서 피치앤캐치에서 대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해 부산국제영화제에 가서 APM, 그러니까 아시아 프로젝트 마켓에 다시 또 응모해서 또 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8년도에 두 개의 영화제 프로젝트 마켓에서 선정이 되고 난 후에 2019년도에 작품이 완성되어서 부산국제영화제 완성작으로 출품이 되어서 관객상을 받은 거죠. 영화로서는 기획 개발 상태에서 이미 어떤 독립영화계나 예술영화계의 존재의 가치를 런칭을 해서 알리고 이런 작품이 기획되고 있다. 그리고 격려해달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금이라든가 혹은 상 이런 것들로 이제 격려를 받고 그걸 힘을 받아서 투자에 일정하게 어떤 도움을 받은 거죠. 프로듀서님 말씀으로는 사실 직접적으로 여기서 받은 상금 자체가 제작비는 어쨌든 수십억이 들어가니까 제작비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여를 했다라기보다는 시작점으로서의 의미 이런 게 되게 많았고 격려로서의 의미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존재를 계속해서 알리는 역할 이런 걸 좀 했다라고 이제 피디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영화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산국제영화제나 여성영화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새싹 단계에서부터 이미 알아본 작품이다라고 해서 그 작품에 자기의 꼬리표를 다는 우리 영화제가 아끼고 사랑하고 키워낸 작품이고 그런 작가다라고 하는 어떤 서로가 서로에게 상생하는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에 부산에 와서 상을 받고 난 다음에 2020년도에 이제 개봉까지 간 그런 작품이 된 거죠. 임선혜 감독님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으로 올해 1월 달에 세기말의 사랑이라고 하는 작품도 개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2020년에 개봉하고 2024년이니까 4년 사이에 두 편의 작품을 만드신 셈이고 이렇게 두 편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로 프로젝트 마켓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런 경우인 거죠. 이 69세 못지않게 세기말의 사랑도 거의 유사한 그런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치앤캐치는 이제 신인 작가 작품이었기 때문에 69세 때는 가능했지만 두 번째 작품인 세기말의 사랑은 여성영화제는 못 내셨고 APM 부산국제영화제 프로젝트 마켓에 내서 이제 선정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영화진흥위원회나 경기영상위원회나 인천영상위원회의 지원 프로그램에 이제 응모를 하셔서 지원을 받아서 작품 제작에 힘을 받은 거죠. 세기말의 사랑을 보시면 더 좋겠지만 하여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에 관한 정보나 스토리라인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한꺼번에 확 풀지 않고 관객들이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는 그 이해를 가는 과정에서 관객들이 가지는 기존의 편견 혹은 선입견 이런 것들을 가차없이 깨버리게 되는데 이 깨버리는 과정이 굉장히 미학적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님의 작품이 멋진 것 같아요. 세기말의 사랑도 약간 유사한데 69세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한 인간에 대해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어떤 처지, 그 다음에 외모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죠.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죠. 하지만 그 사람 하나하나 안에 얼마나 깊은 내면과 인간으로의 존엄과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인간들끼리 충돌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이해하고 지평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그 인간으로서의 가치, 사회적 존재인 인간으로의 가치가 얼마나 넓어지는지에 대해서 감독님이 아주 조용하지만 강단 있는 어조로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 세기말의 사랑에도 또 나옵니다. 69세에서도
나이 든 여성 노인이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렵고 힘들게 세상에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믿어주지 않아요. 왜 젊은 사람이 늙은 여성을? 혹시 치매 아니에요? 약간 이런 반응인데 이번 세기말의 사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외모가 못난 여성과 성격이 이상한 그 장애인 여성이 한 남자를 놓고 사랑을 하는 치정극? 뭐야 이야기가?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의 줄로만 하기에는 그 각각의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깊은 이야기와 아름다운 관계들, 그리고 그것들을 끝내 서로 해결하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 안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 아, 세상이 이런 존재들이 있어서 세상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게 하는 그런 영화거든요. 중요한 건 이런 작품들이 상업적으로 만들어지기 되게 힘든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프로젝트 마켓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그 첫 걸음과 격려의 역할들을 지금 프로젝트 마켓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프로젝트 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제들이 영화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거의 영화제가 미래에 투자했던 작품들의 오늘이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즐겁게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는 세기말의 사랑이나 혹은 69세 같은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이 작품들을 보고 나오면서 뭐랄까 이런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오늘의 내 삶이 참 풍요롭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과거에 투자해줬던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프로젝트 마켓이라고 하는 것들이 영화제가 영화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 그래서 또 다른 내일에 또 계속해서 투자를 해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게 관객으로서 제가 가지는 기대치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화제의 마켓과 조금 다르게 프로젝트 마켓이라는 하는 것들이 영화제에서 많이들 운용되고 있고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 작품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 기회엔 다른 작품으로 말씀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